자, 일단 첫 번째 기울기 구하는 식 A, B와 뭐 알 거야. C, D로 기울기 구하면 X끼리 빼고 Y끼리 뺀다. X끼리 뺀 게 분모, Y끼리 뺀 게 분자. 그래서 그게 기울기인 M 값이 나오겠다.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그때 그 직선의 방정식은 y-b는 m 곱하기 x-a겠다. y 그냥 쓰고 지나는 한 점에 부호 바꿔서 y에다 갖다 붙이고, 기울기 앞에 써주고 괄호 써준 다음에 x 쓰고 지나는 한 점에 x좌표 부호 바꿔서 붙여준다. 요거였고, 다음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 엄청 중요했지. 자, y는 ax 플러스 b와 y는 a-x 플러스 b 꼴일 때 평행 조건은 a와 a-가 같다. x의 개수는 같고 상수항은 다르다. 다음 수직 조건은 여기다 쓸까? 수직 조건은 뭐였어?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다음 또 다른 형태도 있었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일 때 평행 조건은 x의 개수끼리 분수 만들고 y의 개수끼리 분수 만든 게 똑같으면 돼. 당연히 상수항으로 만든 분수는 달라야 돼. 다음 수직 조건은 x의 개수끼리 곱하고 y의 개수끼리 곱해서 더한 게 0 나오면 수직 조건. 여기 있는 건 그냥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해야 돼. 이거를 그냥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라는 게 아니라 계속 문제를 꾸준히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진다는 얘기. 다음 마지막 한 점과 뭐 보기 편하게 하자면 한 점을 뭐 PQ라고 할까? 한 점과 너무 중요하지.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P BQ C 이렇게 되겠다. 이 정도 공식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자연스럽게 쭉쭉쭉쭉 나와줘야 되거든. 자, 요거를 어떻게든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거야. 자, 넘겨서 이제 문제들을 쭉 봐보자. 지금 여기 처음 배우면 이 공식이 그냥 딱 외워지진 않을 거야. 계속 보면서 풀어보고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그때까지는 좀 떠듬떠듬 거려도 해봐야지 뭐. 자, 넘겨서 어디 보자. 자, 중요한 거 나왔다. 그지? 8번. 그리고 그 옆에 10번. 두 개 해보자. 8번과 10번. 자, 8번에서 문제 시작이 루트 3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0이 어쩌고 저쩌고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나중에.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한 점과 기울기만 알면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직선이 4, 마이너스 2루트 3을 지난데 다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다 라고 했지.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지. 어떤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 즉 요쪽의 각도가 주어졌다면 이 각도의 탄젠트 값이 기울기가 된다. 그래서 탄젠트 60도 몇? 중학교 때 배우잖아. 삼각비 했잖아. 몇이야? 당장 외워야 돼. 누구나 몇이야? 어? 너도 당장 외워. 루트 3이지. 당장 외워, 이건. 요거는 처음 배우니까, 그래, 떠듬떠듬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미 중학교 졸업장을 딴 사람이 탄젠트 60도를 모르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이거 수업 시간에 써줬잖아. 이것도. 자, 그래서,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니까, 문제에서 뭐야? 기울기가 루트 3이라고 준 거야. 그러면, 한 점과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요 식을 이용해서 쓸 수 있겠지. 써보면 y 플러스 2 루트 3은 루트 3 곱하기 x 마이너스 4겠다. 자, 얘네 둘을 가지고 만든 직선의 방정식이 얘야. 근데 얘가 누구야? 얘면 되잖아. 비교하면 되겠지. 자, 전개해서 이쁘게 바꿔주면 y는 루트 3x 마이너스 4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6루트 3이 오겠네. 그럼 얘면 돼. 그럼 어떻게 돼? 루트 3x를 살려야 되니까 y만 넘기면 되겠네. 해서 요 식이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루트 3은 0이 되겠다. 그러면 얘랑 비교해주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6루트 3이겠구나. 문제에서 뭐고 하래? 얘네들을 곱하래. 정답 6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요게 8번. 자, 다음 10번. 10번은 사실 너희가 푼 9번과 큰 차이는 없지? 마이너스 3,1과 6,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 구한 다음에 지금 요거 풀었듯이 문제에서 ax-by 플러스 9는 0이라고 줬다라고 해서 뭐 이걸 대입해서 연립해서 풀 생각 하지 말고 그거 준 거는 그냥 준 거대로 하고 이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잖아. 구한 다음에 비교하면 되지. 자, 구하자. x 증가량 9, y 증가량 6. 기울기가 3분의 2구나. 자, 기울기 나왔고 한 점만 알면 되는데 두 점이나 줬지? 아무거나 고르면 된다는 얘기. 6,7을 골라볼까? 자, 그러면 y 마이너스 7은 3분의 2 곱하기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다. 자, 분수 실으니까 양변에 30 곱해주면 3y 마이너스 21은 2x 마이너스 12가 되고 이제 문제에서 준 식과 보니까 상수항이 9가 나와야 돼. 그럼 상수항이 9가 되려면 얘를 넘기면 9가 되겠지. 그러면 좌변을 우변으로 싹 다 넘기자. 그럼 얘가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얘가 문제에서 뭐래? ax 마이너스 by 플러스 9는 0이래. 됐네. a는 2, b는 3. 둘을 곱하면 정답 6. 이렇게 되겠다. 괜찮니?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이해됐으면 넘겨서 옳지. 그렇지. 잘했다. 정답 4번. 그리고 자, 옆에 16번 한번 잠깐만 보자. 자, 16번을 보면 좀 낯선 식이 하나 보이지? 16번에 자, 12분의 x 플러스 8분의 y는 1이라는 직선이 있었대. 자, 근데 얘가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을 이루는데 그거를 y는 mx가 넓이를 반으로 쪼갠대. 이 얘기거든? 지금 이 문제를 한 이유는 이 식이 좀 낯설 수가 있어. 물론 당연히 x와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양변에 8 곱하면 y는으로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지. 그지? 자, 근데 일단 첫 번째 낯설지 말라고.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나온 식은 뭐를 구하기가 아주 용이하냐면 어떤 꼴인지 보이지? 어떤 숫자분의 x, 어떤 숫자분의 y는 1, 요 땅꼴. 얘는 뭐 구하기 딱 특화되어 있는 식이냐면 절편 구하기가 딱 좋은 식이야. 뭐냐면 얘가 1일 때의 y값 구하면 되고 얘가 1이 될 때의 x값 찾으면 돼.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 분모랑 똑같은 값인 x가 12라면 얘가 1이잖아. 그럼 얘가 몇이면 돼? 0이면 되지. 얘가 1이 쪽이 1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x가 12면 y가 0이구나. 바로 알 수 있다고. 한쪽 분수를 1로 만들면 나머지 한쪽은 무조건 0이 되니까. 그러니까 절편이 되게 쉬워져. 그러면 얘 12,0이라는 x절편이 12구나. 바로 나오는 거고 반대로 얘가 1이 되는 y값 즉 8. y가 8이면 당연히 x가 0이겠지. 0,8이라는 y절편이 8이구나 라는 게 바로 보이는 식이야. 이런 특수한 식이 있거든, 형태상. 자, 그래서 그냥 보고 이거 절편 x가 10이면 y가 0이고 y가 8이면 x가 0이겠네. 이렇게 해서 아주 가볍게 이 문제에서 원하는 이 직선을 막 기울기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절편 두 개 찾아서 12,0을 지나고 0,8을 지나니까 직선은 요렇게 생겼겠네. 그러니까 x축, y축과 이루는 도형은 여기 얘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 그래프가 요렇게 바로 그려져. 굳이 8을 곱해서 y로 정리 안 해도 절편 두 개만 알면 그냥 이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요런 식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그러면 한 김에 문제까지 풀어보면 요 삼각형을 누가? y는 mx라는 직선이 반으로 쪼갠대. 근데 얘는 생김새상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의 넓이를 반으로 쪼갠대.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반으로 쪼갠다 치자. 그럼 일단 요 빨간 선이 이 직선과 여기에서 만나잖아. 그럼 요 점의 이름이 뭘까? 누구나 이 점의 이름이 뭘까? 그렇지. 이 점의 이름은 요 점과 요 점의 중점. 왜? 얘네 둘이 같아야 얘와 얘를 밑변으로 뒀을 때 높이가 동일하니까 넓이가 같다는 건 밑변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얘는 이 둘의 중점이겠구나. 그래서 간단하게 6,4라는 걸 알게 되지. 그러면 얘가 6,4를 지난대. 대입해서 n값 구하면 되겠네. 대입해주면 4는 6m이니까 m값은 3분의 2다. 라는 게 나오겠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해돼, 이거? 오케이. 자, 다음 넘겨서. 자, 일단 설명부터 하자면 19번과 20번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자. 19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다음 20번,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자, 말은 달라. 근데 하는 짓은 똑같아. 왜? 상황이 똑같거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상상해봐.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어. 그럼 그 세 점 이으면 삼각형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래서 19번과 20번에 있는 말은 똑같은 말이야. 써 있는 거는 다른 말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야. 무슨 상황?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상황.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20번을 해볼 테니까 너희가 19번을 해보자. 자, 20번 볼게. A는 0,2K 플러스 1, B는 K 플러스 2,6, C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인데 얘네 세 점이 삼각형을 만들어주지 않는데 에지가 나면 삼각형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딱 한 번. 언제? 하필이면 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쪼로록 있으면 삼각형이 안 나오지. 자, 그러면 요렇게 될 조건이 뭐냐면 A, B로 기울기를 구하면 요 선이잖아? B, C로 기울기 구하면 요 선이지. A, C로 기울기 구하면 요 선이지. 근데 그 세 개의 기울기가 전부 다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이 세 점으로 만들 수 있는 기울기, A, B의 기울기 또는 B, C의 기울기 또는 A, C의 기울기 중에 만만한 거 두 개만 고르자. 그래서 그 둘이 똑같다라고 문제 푸는 거야. 그러면 누가 봐도 C점이 완벽한 점이기 때문에 A와 C 간의 기울기 한번 구하고 C와 B 간의 기울기 한번 구하자. 문자 계산은 귀찮으니까. 자, 물론 A와 B의 기울기 해도 돼. 상관없어. 자, 첫 번째 A와 C의 기울기 한번 구해보자. A에서 C를 뺄게. 0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X증가량 3. 다음 2K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2K 플러스 3. 자, 얘가 AC의 기울기. 다음 BC의 기울기 가자. BC의 기울기도 B에서 C를 뺄게. X 증가량은 K 플러스 5, Y 증가량은 8. 이렇게 됐다. 근데 얘네 둘이 뭐라고? 똑같아야 돼. 왜? 같은 직선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라고 문제를 풀어보면 3분의 2K 플러스 3과 K 플러스 5분의 8이 같다. 풀어주면 2K 제곱 플러스 계산 바로 갈게. 13K 플러스 15는 24다. 그러면 2K 제곱 플러스 13K 마이너스 9는 0이다지. 그러면 얘가 어디 보자. 그치.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지.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다시 보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래. 여기에서 다 나온 답 두 개가 K 값 두 개일 거 아니니? 근데 걔네 둘이 합을 구하래. 그럼 뭐야? 두근의 합으로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두근의 합은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13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이 2번. 이렇게 떨어졌다 이 얘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너희가 19번 풀어보고 그 옆에 거에서 22번을 해보자. 19번과 22번 해봅시다. 얘들아, 내 목표는 이번 방학 그 짧은 수업 동안에 요 책으로 아까 내가 아침에 말했던 세 단원 있지.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 그거 다 보는 거야. 충분히 다 볼 수 있거든? 무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게 도형의 방정식 전부야. 전체. 그리고 오전에 했던 프린트 뭉치가 집합과 명제 전체야. 그러면 요만한 두께 비스무리하게 함수가 하나 더 있는 거지. 그거를 방학 때 한 번 쭉 다 보는 게 일단 내 1차적인 목표야. 그거 다 보고 남으면 이제는 요 책 바로 들어갈 거야. 지금 딴반을 하고 있으니까. 알겠지? 그러면 금방 따라갈 수 있어. 그래서 숙제 열심히 해주길 바래. 옳지. 19번에 y는 x-2, 22번에 1번 평행조건 -3, 2번 수직조건 -24분의 7. 다음 그 옆 페이지에서 어디 보자. 더 25번에 1번, 26번에 y는 x-2. 오케이. 잘했고. 자, 좀만 힘내자 얘들아. 한 장 반밖에 안 남았다. 오늘 18페이지까지 할 거거든? 자, 16페이지. 자, 중요한 거 나왔다, 그지?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28번 한번 구해보자, 얘들아.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이름 그대로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은 첫 번째, 두 점의 중점을 지난다.
그걸로 중점 좌표 하나 찾을 수 있고, 다음 두 번째,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해서 그 기울기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찾는 거니까 그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중점을 지난다로 한점 구하고 수직이다로 기울기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그게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거는 꼭 좀 구해보자.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잘 봐봐. 자, 요거는 그 위에 유형 9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 있는 문제로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너희가 하나 해보자. 자, 문제 볼게. 2k 플러스 1x 플러스 3k 플러스 1y 플러스 k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있었어. x 1차, y 1차니까 직선의 방정식이지. 근데 문제는 뭐야? k라는 애가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정확히 어떻게 그려진다라고 알 수가 없어. k를 모르니까. 그지?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이 직선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 p를 지난대. 그 점을 구하래. 자, 근데 여기 문제에도써 힌트가 있지만 뭐래?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있지. 자, 그럼 요 말을 보면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무언가가 떠올라야 돼. 뭐야?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다. 항등식처럼 풀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푼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K가 있는 항과 K가 없는 항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얘가 0이다. 얘도 0이다. 그래야 K가 몇이 오건 간에 이 식은 항상 성립하거든.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러면 해보자. 이거 싹 다 전개해서 이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전개 싹 하면 2kx 플러스 x 플러스 3ky 플러스 y 플러스 k 마이너스 6은 0으로 싹 다 전개했고, 다음 k가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나눌 거니까 k가 있는 항은 요거 3개지? 그래서 k를 묶어주면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의 k가 되고, 다음 k가 없는 애들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이 될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k가 몇이 오건 간에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0이고 얘도 0이면 되겠지.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 되더라. 뭐에?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과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간의 연립방정식으로 x와 y 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구해보면 아래식에다 2 곱해서 빼면 되겠지. 빼버리면 2x가 지워지고 y가 남고 뺐으니까 플러스 13이 돼서 y 값이 마이너스 13이 나오네. 다음 y가 마이너스 13이니까 x는 19겠다. 그래서 지금 뭐 구하래? a, b 구한 다음에 a에서 b를 빼래. 자, 그럼 요 x와 y가 뜻하는 게 뭐야? 지금 얘네를 이 식과 이 식을 0 만드는 x, y 값이 얘네들인 거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최종 해석은 뭐라고 하냐? 이 식은 요 과정을 거쳐서 k 값에 관계없이 19, 마이너스 13은 무조건 지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즉 그래프상으로 그려본다면 야, 얘가 k가 1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k가 2면 저렇게 그려지고 다 바뀔 텐데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다는 거야. 뭐야? 19, 마이너스 13. 요 점은 무조건 지난다는 거야. 즉,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느냐면 요 점을 지나는 뭐 이런 애도 있을 거고 저런 애도 있을 거고 이런 애도 있고 뭐 이런 애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겠지.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야. k 값에 따라 뭐 얘가 될 수도 있고 쟤가 될 수도 있겠지. 여튼 간에 요 점은 무조건 지난다는 거야.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이해됐으면 그 아래에 있는 30번을 해봅시다. 30. 옳지. 루트 41 잘했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또 이제 설명을 할 게 하나 있는데, 요거는 오늘 못 온 친구까지 오면 그때 설명하는 걸로 하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마칠게. 자, 여기까지 진도를 하고, 자, 그러면 얘들아, 숙제가 여기 16페이지까지잖아? 그러면 앞에 첫 단락에서 30번까지 있고, 두 번째에서 31번까지 있으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61문제가 있을 거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푼 문제가 어느 정도 되니까, 뭐 한 4, 50문제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특강까지 하면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닌가? 괜찮아? 자,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잠깐 쉬었다가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 자리에서 숙제 최대한 하면서 물어볼 거 물어보자. 알겠지? 여기서 더 나가면 너희 너무 힘드니까 일단 진도는 16페이지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게.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17페이지 나머지 채우고 이제 원회 방정식으로 들어가면 되거든.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16페이지까지 숙제야 얘들아. 근데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풀고 가자고. 그러면 지금 아마 내 생각에는 숙제가 한 61문제 중에 적어도 15문제는 풀었으니까 한 45문제 정도 되거든. 그럼 여기서 한 15문제? 20문제? 이 정도만 풀고 가도 숙제 확 줄잖아, 그지?